네, 드디어 이제 2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따지면 여기 현장에 오신 분들은 2부 순서를 굉장히 기다렸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죠? 네. 자, 2부부터는요. 저희가 해외 봉사단 선발 전형 토크 콘서트로 진행이 될 텐데요. 서류, 면접 전형부터 국내 교육까지 선발의 모든 절차를 알려드리고 가상 모의 면접까지 진행하면서 소통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이 시간을 더 기다렸을 수도 있어요. 마지막 시간에 저희가 아까 안내해 드렸던 그 행운권 여기 추첨 또 해서 풍성한 상품을 드리니까요. 끝까지 자리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또 당부 말씀드리는 거지만 저희가 안전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혹시나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하면 저희 안전요원들 지시를 잘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괜찮나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2부에서 같이 하실 분들을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벌써부터 지금 자리에 좀 앉아주셔서 이제 웃고 계셔요. 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발 전형 진행 순서대로 이제 인사를 드려보면 될 것 같은데요. 송명선 과장님 인사해 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 팬이 와주셨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 환호 소리가 네, 지금. 네. 제가 일부러 박수 안 나올까봐 네, 좀 모셔놨습니다. 깔아 놓으셨군요. 그럼요. 잘하셨습니다. 네, 저는 이제 코이카 봉사단 모집 선발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코옥스 모집 운영팀의 송명선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나요? 아우, 너무 잘 지내고 있습니다. 23년 우리 봉사단 파견 정상화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는 있는데 네? 살은 안 빠지더라고요. 살만 계속 찌고 있어요. 조금 더 열심히. 더 열심히. 네, 과장님 조금 이따 다시 뵙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그 면접 전형 설명해 주실 두 위원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이카 해외 봉사단 면접위원으로 무려 10년 동안 활동해 주신 HR 전문가 황선길 위원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해외 봉사단 면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황선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다음은 저희 코이카 해외 봉사단 한국어 직종 면접위원으로 기술 면접을 담당하는 오승은 교수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어 직종 기술 면접을 담당하고 있는 오승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만나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두 분께서도 정말 좋은 내용 많이 알려주실 것 같은데요. 자, 마지막으로는 국내 교육 및 파견 단계. 아까 1부에도 함께 해주셨죠. 저희 코이카 김상호 팀장님 안내 같이 인사해 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코이카 김상호입니다. 오늘 저희 국내 교육부터 또 출국 준비까지의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소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제 옆에 그 송 과장님부터 서류 전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해주세요. 네, 봉사단 선발의 첫 단계인 우리 서류 전형 부분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이카 해외 봉사단에 선발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지원하는 직종에 대한 학력 그리고 자격증 그리고 경력 중 하나 이상을 보유하셔야 하는데요. 서류 전형은 직종 적합성과 그리고 지원 자격 여부를 충족하는지를 심사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최종 제출해 주신 여러분들의 지원서 내용과 그리고 올해부터 바뀌었죠. 네, 이제 업로드 증빙 서류를 같이 업로드해 주셔야 되는데요. 그 증빙 서류가 일치하는지 그리고 모집 공고문에 최종 제출된 명시된 조건에 부합하는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이제 진위 여부와 그리고 우선 검토하고 그렇게 확인된 지원서와 증빙 서류를 바탕으로 여러분들 이제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또 심사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해당 연도 파견 대상자 연령 기준에 부합하는지와 그리고 남자의 경우에는 우리 병력을 또 필요하셨는지 그리고 필수 자격증을 요하는 직종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지원하신 분들은 필수 자격증을 제출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학력 그리고 경력 자격증 그리고 가산점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서류 심사 기준표를 바탕으로 심사를 진행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종합 검토해서 한 20점 이상 득점하신 우리 분들을 최종 서류 전형 합격자로 확정하게 되는데요. 서류 전형은 직종별 고득점자 순으로 모집 인원의 5배수까지 선발합니다. 조금 전 설명에 학력, 자격증, 경력 중 하나 이상 해당되고 직종 적합성과 지원 자격 충족을 심사하신다고 했는데 조금 더 예를 들어주시면 좀 더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앞전 1부에서 보여드렸던 그 많은 이제 그 직종 중에 가장 많이 또
지원하는 직종이 컴퓨터 교육인데요. 컴퓨터 교육 분야를 한번 예를 들어 보면 일반 고등학교만 나오셨지만 이제 다문화 센터에서 이제 외국인 대상 컴퓨터 활용 교육을 하신 무급으로 6개월 20일 정도 근무하신 분이 지원하셨다고 가정을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심사 기준에 따라서 일반 고등학교 졸업자는 5점, 그리고 응시 직종 해당 경력을 인정받아 가지고 6개월 이상 1년 미만에 대한 해당되셔가지고 15점. 그리고 자격증은 미보유하셨기 때문에 자격증에 대한 심사 점수는 배점되지 않아서 총점 20점인데요. 자기소개서를 성실히 작성하셨다는 가정하에 서류 전형 합격 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고득점자 순으로 저희가 모집 인원의 5배수를 뽑는다는 게 이 점은 유의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학력, 경력, 자격증 요 중에서 하나만 충족이 돼도 가능하다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전에 예를 들어 주셨을 때 그 무급으로 교육 강사를 하셨다고 경력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 좀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과거에는 이제 그 증빙 서류, 그러니까 증빙 서류로 이제 유급에 대한 부분만 이제 했다면 이제 금년 코이카 해외봉사단은 경력 사항을 유급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 직종 분야에서 무급으로 활동했던 뭐 인턴, 아르바이트, 뭐 어떤 활동 분야도 다 인정을 해드려요. 대신에 무급으로 활동하셨더라도 기관에서 경력이나 활동 증명서를 꼭 첨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증빙 서류가 좀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꼭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 서류 심사에서 이거는 꼭 중요하다 하는 거 한번 얘기를 해주신다면? 일단 서류 심사는 이제 그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원하시는 직종과 관련된 학력 그리고 자격증, 경력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요 하나 이상의 해당 유무를 꼭 봐주시고 그래서 이제 반드시 또 증빙 서류와 함께 같이 올려주셔야 돼요. 이제 지원서는 작성하셨는데 증빙 서류가 없다. 그러면 사실 심사에서 좀 배제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그런 부분은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갑자기 궁금한 게 그 해외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약간 어학도 필요할 것 같아. 어학 점수 언급은 지금 없으셨거든요. 어학 점수는 이제 아까 이제 일부 Q&A 때도 제가 아까 잠깐 들었는데 사실은 코이카 봉사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현지 교육 기간 동안에 현지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서 서류 심사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영어가 이렇게 막 직접적으로 들어가진 않으니까 나도 해볼만 하다. 약간 요 느낌이 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 없다고 하시는 것 동시에 나이스. 약간 이런 느낌이 사실 느껴집니다. 저도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서요. 저희가 이제 서류 전형을 통과했습니다, 여러분. 다들 이제 가상으로 통과하셨어요. 자,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서류 통과하면 뭐가 있죠, 이제? 그렇죠. 이제 면접 전형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 또 황성길 위원님께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일부 같이 보셨습니다만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르완다에 계신 조미정님, 제가 사실은 면접했거든요. 어머 세상에. 근데 오늘 나와서 저도 일부에 깜짝 놀랐습니다. 네. 아무튼 저 봉사단이잖아요. 봉사단이면 봉사단의 목적에 맞는지, 그다음에 봉사단의 각각의 직무에 적합한지가 평가의 기준으로 우선 제일 중요한 기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계속 말씀드리면요. 우선은 봉사단원은 결국 현지에 파견이 돼서 아까 박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현지인들과 같이 긴밀하게 피부를 맞대고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과 우선은 친밀도, 처음에 아이스 브레이킹 할 수 있는 친밀도도 굉장히 중요하고 대인관계 능력, 그다음에 의사소통 능력, 그다음에 가면은 여기서 예상치 못한 굉장히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잖아요. 그럼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순발력 있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다음에 스트레스에 대한 내성 능력, 그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사실.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있어야 된다. 이거 제일 중요하다 하는 거 무엇이 있을까요? 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스스로 한번 자문해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면접할 때 제일 먼저 여쭤보는 게 지원 동기를 여쭤보는데 스스로 내가 이게 봉사단을 정말 꼭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그냥 액세서리처럼 한번 해보려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 꼭 필요한지를 한번 심사숙고해 보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끝으로 혹시나 지금 여기 지원자분들도 계실 거고 앞으로 미래 지원자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신다면. 네, 끝으로 한 말씀 드리면 여기서 그냥 듣는 것보다 요즘 유튜브나 이런 인터넷에 보면 현지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의 스토리들 같은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현지에서 예상치 못했던 이런 어려움들이 있더라, 이런 것들을 많이 보실 수 있는데, 그럴 때 과연 나라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중요한 팁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팁인 것 같아요. 나라면 어떻게 할까? 이거부터가 딱 좋은 팁인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만 면접이 끝나면 너무 좋은데 또 중요한 면접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봉사단 면접 때는 기술 면접, 이게 사실 좀 어렵거든요. 요 기술 면접도 함께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이제 소개를 드렸었죠. 한국어 교육 직종 오승은 위원님이십니다. 그 한국어 교육 직종은 가장 많은 분들이 지원하시잖아요. 그래서 또 면접 참여 경력이니만큼 좋은 팁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한국어 교육 면접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요? 네. 한국어 교육 면접에서는 파견돼서 수행할 업무를 중심으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파견된 곳에서 가시면 많은 문제를 마주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크게 보면 교수 설계가 있고요. 또 교수 내용이 있고요. 수업 운영, 이 세 가지로 나눠서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게 항상 홈페이지 보면은 신규, 이게 모집 공고에 신규라고 적혀 있기도 하고 후임 이렇게 적혀 있기도 한데, 이게 신규냐 후임이냐에 따라서 면접 내용도 달라질까요? 네, 달라집니다. 후임이 아니라 신규로 나온 그런 기관 같은 곳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가면 아무것도 진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새로 반을 구성하고 커리큘럼을 만들고 또 수업을 운영하고 이런 모든 일을 다 혼자 해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을 어떤 절차로 일을 진행할지 묻습니다. 또 학습자 요구 분석에 맞춰서 커리큘럼을 만들고 또 반배정도 해야 되고 교재 선정, 수업 설계, 평가, 이런 여러 다양한 업무 절차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지원을 하실 때 후임 이렇게 신규 적혀 있는 것도 잘 확인을 해보고 지원을 해야겠네요. 그럼 교수님, 두 번째 교수 내용은 어떤 부분을 중점해서 질문을 하게 될까요? 네, 두 번째 교수 내용은 이제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가르칠 수업 내용과 또 수업 자료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먼저 해외 학습자는 말하기 실력이 좀 그러니까 말하기를 굉장히 어려워해요. 우리도 영어 말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것처럼 똑같이 말하기 실력 향상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이들의 말하기 실력 향상을 위해서 어떻게 효과적이고 재미있는 말하기 활동을 할 수 있을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그러면 교수님, 그 답변을 저는 말하기 실력 향상을 위해서 말하기 연습을 많이 할 것입니다, 뭐 이렇게 대답을 그냥 해버렸어. 요거는 좀 점수가 어떻게 될까요? 네, 간혹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네. 그런데 그냥 말하기 연습을 많이 하고 싶다,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보다는 어떻게 말하기 활동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설명해 달라고 질문 드립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나는 말하기 활동을 어떻게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좀 더 면접에 효과적으로 대답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말하기 활동을 위한 수업 자료는 어떤 걸 준비할 수 있는지도 질문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하기를 잘 열심히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요즘에 사실 전 세계가 한류 열풍으로 떠들썩하잖아요. 요거에 대한 면접 질문도 좀 추가가 됐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해외에서 한국 드라마나 K-팝, 또 웹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류 콘텐츠를 활용한 초급 한국어 수업 교재가 출판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상권이나 저작권 문제 때문에 출판이 많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학습자는 원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만들어서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수업 자료를 한류 콘텐츠를 활용한 수업 자료를 선정해서 수업을 구성하고 자료를 만들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질문 드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수업 운영에 대한 질문은 운영 방식을 묻는 것이 나올 것 같은데 그 수업 운영에 관한 질문도 또 나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 수업 운영과 관련된 거는 파견되어서 수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 대처 방식에 대한 질문인데요. 여러 가지 있지만 제가 뭐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실력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학습자들이 한 반에 섞여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 현지 상황에서 분반도 할 수 없다면 그럼 어떻게 수업을 운영할 것인지, 그럼 이런 거는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자신의 의견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또 한 반에 50명 정도 되는 그런 대규모 학습자를 가르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대규모 학습자를 대상으로 수업해야 할 경우 어떻게 수업을 운영할지 이런 질문도 드리기도 합니다. 그럼 아까 이제 교수님이나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신 대로 나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할까 이런 걸 좀 생각을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끝으로 기술 면접과 관련해서 또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사실 질문들이 한국어 교육 질문들이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신이 파견돼서 할 일을 상상하면서 내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지 생각하신다면 면접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한국어 교육에서는 몇 가지 준비를 좀 해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초적으로 초급, 중급, 고급 중에서 적어도 초급이 어떤 수업 내용이 있는지 정도는 좀 파악하고, 또 뭐 교보나 이렇게 큰 대형 서점에서 초급 한국어 교재 한두 권씩 이렇게 좀 살펴보면서 교수 내용을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 때 이런 게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딱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때는 저는 무대뽀로 부딪혔거든요. 근데 이렇게 들으니까 정말 유익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패널 분들한테 좀 궁금한 점이 있는데, 혹시 면접을 보시다가 이런 황당한 일이 있었다, 혹은 이렇게 답변을 해주셔서 내가 놀랬다라는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혹시 차례들 한번 얘기 생각나는 게 있으시면, 없으시면 그냥 패스해 주시고. 네. 네. 저는 좀 있었는데요. 약간 동문서답을 하셨던 분이 계세요. 가령 어떻게 동문서답을?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오실 때도 좀 시선이 평범하진 않았어요. 이렇게 아이 컨택이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물어본 이야기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서 아주 오래 기억에 남는 그런 지원자도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제 준비해간 것만 열심히 얘기한 거야. 들리진 않고 열심히. 그러면 네. 절대 안 되겠군요. 네, 네. 네. 또 혹시 또 있으실까요? 저는 이렇게 특별히 좀 기억에 남는 그런 면접자님들은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 오신 분들이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아요. 그래서 사실 질문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대답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열심히 가고 싶다는 것들을 계속 이렇게 어필하면서 말씀해 주셨던 분들이 많이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네, 그만큼 한두 분이 가고 싶은 아니에요. 거야. 절실한 거야. 네, 어쨌든 여러분들도 이게 네, 이게 들으셨던 대로 열심히 어필하시면서 좀 마음 약하게 막 많이 흔들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자, 여러분들. 저도 있어. 네, 저도 있어요. 미안해요. 네. 나 터치하고 그냥 넘어갈 뻔했어요. 괜찮습니다. 좀 네. 서운할 뻔했는데.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면접에서도 특이한 분이 계시는데요. 서류 전형에서도 좀 있는데, 그게 뭐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제 자기소개서를 저희가 이제 검토하는 과정에서 거기서 크크크, 니은 막 이렇게 약간 지금 쓰는 그런 단어들을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카톡 보내는 것처럼요? 어머. 네, 카톡 대화처럼 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너무 가까이 하고 네. 싶은 느낌인 걸까?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런 경험도 있다는 거. 네, 네. 그러면 이제 성실한 면에서 좀 이게 그런 부분이 내적 있습니다. 친밀감이 있다고 하더라도 크크크크 응응 니은 뭐 이런 거는 자제해 주시는 걸로 하셔야 서류에서 합격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하겠습니다. 실제 이런 분들이 있었군요. 네. 자, 여러분 이렇게 저희가 면접까지 다 합격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이렇게 면접을 보시고 나면요, 저희가 이제 신체 검사 그리고 신용 조회를 하고 난 다음에 문제가 이제 없는 분들을 한해서 최종 합격자로 이제 선발이 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두구두구두구두구 최종 합격자가 되면 이제 국내 교육을 받으러 갈 텐데요. 자, 국내 교육 담당자 네. 또 얘기해 주시죠.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국내 교육은 우리 해외 봉사단으로서의 첫 모습을 갖춰가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앞서 소개해드렸던 소정의 선발 과정은 다 통과를 하셨더라도 실제로 가서 아까 전에 우리 조미정 단원이 함께했던 그분들을 만날 준비를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뭐 책에서 나오는 아니면 혼자서 책을 보고 공부를 해도 되는 이런 내용 외에 실제로 봉사활동 한 현장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나라가 왜 해외 봉사활동을 해야 되는지, 그렇다면은 이 우리나라 정부 파견 해외 봉사단에 참여하는 나는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지, 그리고 또 봉사활동을 어떻게 잘 효과적으로 잘 할 수 있는지, 코이카의 지원 제도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또 무엇보다 일부에서도 소개드렸지만 안전하고 건강하게 해외 봉사활동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시간을 저희가 국내 교육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다양한 뭐 이론 분야도 있지만 실습 중심으로 저희가 국내 교육을 진행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예전에는 없었는데 최근에는 그 온라인으로도 받을 수 있다고 네. 들었거든요.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내용 자체를 전부 다 온라인으로 할 수는 없지만 일부 내가 혼자서 자가학습을 할 수 있는 내용은 온라인으로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2023년 국내 교육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을 짓지 못했지만 2022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온라인으로 2주 동안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정보 파견 해외 봉사단들이 공통적으로 듣는 이 공통교육 과목을 내 스스로 이수를 하고 수료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글로벌 인재 교육원에 입교를 해서 3주 동안 합숙 교육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3주 합숙 교육 동안 저희가 이제 현지어 과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봉사단 실무 역량 강화, 그리고 또 파견에 앞서서 건강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또 예방 접종, 그리고 또 저희가 또 원활한 출국을 위해서는 국내 교육을 시작하는 그날부터 출국 준비를 들어가게 됩니다. 비자 발급부터. 그래서 그런 과정이 국내 교육에서 진행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비자 발급 또 항공권도 얘기를 해주셨고 또 예방 접종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때 막 주사 맞고 아팠던 기억이 아직도 나는 것 같아요. 주사는 늘 무섭잖아요, 그죠? 너무 무서웠는데 자, 이렇게 저희가 설명을 다 들어봤습니다. 이제 비행기 타고 나갈 일만 남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미 마음은 저 지금 나가 있어요. 이제 남미 가고 싶고 막 이런 생각이 한데 모집 언제 한다고 했죠? 한 번 더. 예, 얘기를? 157기는 우리 12월 16일 날 공고가 나고 요거는 인재풀 전형이기 때문에 일반 우리 시민분들께서 지원하실 때는 158기 12월 20날 공고 예정인 게시부터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우리 많이 얘기를 들었잖아요. 지금 시간은 한번 모의 면접은 진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희가 사전에 그 모의 면접 신청자 분들이 계셨었어요. 어디 계시죠? 이쪽에 세 분이 계신데 여러분들께서 지금 모의 면접자분들 나오시면 사실 많이 떨리기 때문에 내가 면접을 볼 때보다 말을 못할 수도 있고 그래요. 하지만 여러분들께서도 나는 어떨까 하면서 이입을 하면서 한번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용기 내주신 분들 위해서 박수로 이 자리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10초 정도 좀 우리 준비하실 시간을 좀 드려볼까요? 네, 지금 모의 면접은 실제 여기 계신 위원님들 그리고 저가 이제 봉사단 면접 때 실제 면접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실제 면접 상황을 가정을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정말 큰 용기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까 저녁도 드시는 둥 마는 둥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제 그 지원자님 성함은 말씀드리지 않고 우리 여러분들 보시는 기준으로 해서 왼쪽부터 1번 지원자님, 2번 지원자님, 3번 지원자님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3명 3대 3으로 면접을 봅니다. 실제 그렇게 되고 3명이 면접을 볼 때는 우리가 약 25분간 면접을 봐요. 세 분에 대해서. 근데 지금은 이제 25분을 꽉 채우기는 어렵겠지만 일단 최대한 현실적으로 저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이카 봉사단 면접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실제로 우리는 이제 마스크를 쓰고서 면접을 보기 때문에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없는지 재척 사항을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내리고 서로 혹시나 친분이나 개인적인 면접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이해관계가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하고 다시 마스크를 쓰는 과정이 있어요. 실제. 자, 그리고 나면은 이제 그 가운데 앉아 있는 그 코이카 직원 분이나 코이카 관계자께서 이제 질문을 드릴 거예요. 왜 해외 봉사단에 지원하셨는지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코이카 면접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1번 지원자님부터 2번, 3번 순으로 공통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해외 봉사단에 왜 지원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1분 내외로 핵심 위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코이카 해외봉사단 한국어 교육 분야에 지원한 1번 지원자입니다. 한국어 교육을 전공하면서 해외에서 한국어와 그리고 한국 문화를 전달하는 게 어떤 역할일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이카에 지원을 결심하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렸던 것 같은데요. 성격이 아무래도 좀 조심스러운 탓에 여러 가지 예상되는 일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던 시간이 길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느 순간 문득 이러고 있지 말고 그냥 일단 부딪혀보자라는 생각이 저를 스쳐갔고 너무너무 신기하게 정말 오랜만에 그 이후부터 제 마음이 되게 설렌다는 거를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가진 객관적인 요건이 이제 한국어 교육 분야 코이카 봉사단으로 파견되는데 부합할지 어떨지 부족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저의 부족한 걸 잘 파악할 줄 알고 그거를 끊임없이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국어 교육을 공부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기술적으로 채워야 할지도 제가 익혔기 때문에 충분히 해외봉사단 한국어 교육 분야의 단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2번 지원자님. 네, 2번 지원자입니다. 저는 우선 일반 봉사를 지원하게 된 이유는 제가 군 생활을 20년을 했거든요. 그런데 군 생활을 하면서 한국 전쟁 때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많이 도움을 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역전이 돼서 외국에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군 생활을 하면서 배웠습니다. 근데 제가 그 분야에서 한 역할을 좀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이제 뭐 이 해외 봉사뿐만 아니라 군 생활하면서 제가 이제 주로 전방에서 근무를 많이 했어요. 양구나 철원 이런 데서 근무를 많이 해서 그래서 거기서 이제 독거 노인분들 자원봉사를 계속 했었고요. 그리고 NGO에 이제 그 아프리카에 그 모기장 설치하는 거를 한 10년 정도 계속 지금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역한 지는 좀 됐는데요. 전역을 하고 나서 내가 봉사활동을 계속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저는 학부 때 국문학을 전공했거든요. 그래서 한국어 강사를 하면 이제 봉사하는 활동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2주 우리나라에 와서 살고 계신 이제 외국인 분들한테 한국어 교육을 좀 하고 싶었는데 19년도에는 좀 뽑는 데가 없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다들 아예 오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찾아보던 중에 코이카 일반 봉사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게 됐고요. 네, 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지원자님. 네. 네, 3번 지원자님 또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코이카 해외봉사단에 지원하게 된 정민 3번 죄송합니다. 3번 지원자라고 합니다. 저는 혜택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좋은 국가에서 태어나서 좋은 부모님 밑에서 성장하면서 좋은 교육을 받으면서 이 자리에 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러한 환경을 모든 사람들이 누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뜻한 부모님의 사랑이나 혹은 뭐 따뜻한 그런 편안한 집과 같은 것들이 저에게 주어진 큰 혜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한 혜택을 제가 이거를 단순히 누리고 있기보다는 제가 가진 능력들, 제가 가진 그런 소양들을 가지고 이거를 좀 더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해외 봉사단에 지원을 하게 되었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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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근데 해외 봉사 활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은데 왜
코이카 해외봉사단을 지원하셨습니까? 코이카 해외봉사단을 지원하게 된 이유는 사실 여러 NGO 단체들이 많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 한국에서는 코이카가 제일 가장 큰 그리고 공공기관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뽑는 인원도 그래도 많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많이 접하게 되는 것도 사실 코이카의 소식인 것 같고 그리고 코이카가 그래도 공신력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코이카의 해외봉사단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은 제가 드릴게요. 두 번째 질문의 순서는 3번, 2번, 1번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면접에서도 이렇게 진행합니다. 왜냐하면 먼저 질문 받은 분이 조금 답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 질문에 대해서는 최대한 1분은 안 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 질문 드릴게요. 봉사활동을 통해서 본인이 얻고자 하는 것은 어떤 게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저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국제개발협력의 분야로서의 그런 진로를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되게 이 해외봉사단의 경험이 제 경로에 있어 큰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네. 그 큰 디딤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그 국제개발협력이라는 분야의 일을 되게 동경해 왔는데요. 그러한 동경해 왔는데 그러한 일들을 제가 사실 이렇게 저희가 지구 저편에서 그 현지에서 주민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보고 듣고 하지만 이거를 직접 경험해 보기 전까지는 저희가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러한 일들을 조금 완벽하게 이해하고 싶고 조금 더 내가 이 일의 적성이 맞는지 파악하고 싶어서 조금 지원하게 된 이유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잘하고 있는 점 그리고 혹은 제가 또 개선해야 할 점이 있으면은 그것에 대해서 조금 또 그 현장의 분위기를 파악해 가면서 그리고 제가 그 현장에서 어떻게 녹아 들어갈 수 있는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배워보면서 그러한 점들을 좀 깨닫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서 코이카에 지원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분요. 예, 저는 배워서 남주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어 이 자격증을 딸 때도 제가 이제 학부 때 전공한 게 국문학이기도 하고 이제 연관성도 있기 때문이라서 이제 자격증을 따기도 했고 그리고 봉사하는 삶을 사는 방법 중에 한국어 강사로서 이제 봉사를 계속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어떤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이런 얻음보다는 경험을 통해서 앞으로 한국어와 그리고 한국을 좀 알리는데 좀 한 부분에서 일을 하고 싶은 그런 것들을 좀 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1번 지원자분. 네, 저는 한국어 교육 이제 봉사단으로 파견된다면 저의 역할이 아마도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그 수요자들에게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전달하고 또 나누는 역할을 하게 될 텐데요. 저는 그거 자체가 개발협력의 하나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개발협력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거창하고 어려운 단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저에게 맡겨진 그런 소임, 특히나 외국 국외학습 환경에서는 사실 외국인 학습자들이 목표어에 노출되는 빈도가 굉장히 낮을 텐데요. 그 역할을 한국어 교사로서 수행함으로써 그 사람들에게 우리 한국어나 한국 문화에 대해서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또 그럼으로써 더 나은 좀 피상적인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더 나은 저를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살면서 뼈저리게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저의 모습이 쌓이고 또 쌓이면은 그게 저의 실력이 되고 그것들을 다 모아 보면은 결국에는 다 좋은 일이었다, 다 잘 풀렸다라고 그렇게 느꼈던 것 같은데요. 이번 봉사단 파견을 통해서도 그런 모습을 그리고 저의 그런 실력을 한번 발견해 보고 싶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번에는 다시 1번 지원자님께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파견돼서 그 모집된 학습자가 있는데요. 그 학습자들의 반배정을 해야 한다면 학습자의 실력, 학습 수준을 판정해야 할 텐데요. 어떤 방식으로 반을 배정하면 좋을지 의견을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제가 사전 질문으로 받았던 건 그 밑에 내용이어서 사실 그거를 준비를 했었는데요. 그럼 두 분이 이제 지금 네. 가신 건가요? 네, 그럼 밑에 질문으로 한번 그러면 한번 네. 네. 서로 학습하는 시간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제가 답변할까요? 그러면 네. 이번 네. 지원자님부터 네. 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반 배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학습할 사람들의 어떤 요구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먼저 그분들과 이제 만나서 간단하게 면담을 통해서 교육을 하고자 하는 목적과 그다음에 열정과 의지 뭐 이런 거를 좀 해서 정성적인 평가를 먼저 좀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객관식으로 좀 테스트를 해서 정량적인 평가를 해서 목적과 어떤 실력에 맞게끔 그 반 배정을 할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테스트할 내용이나 이런 것까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진 않았지만 저희가 이제 외국어를 배울 때 이렇게 통상적으로 하는 이런 객관식 평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위주로 이제 객관식 평가는 할 생각이고 그리고 정성적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공부를 하려는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목적에 맞춰서 좀 반 배정을 할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럼 다시 또 2번 지원자님께 지금 답변에 대해서 또 다시 질문을 드릴 텐데요. 반배정을 할 때 객관식 질문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우리가 언어 능력이라는 거는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다 다양한 언어 기능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기능을 객관식 질문 외에 다르게 어떻게 판정하면 좋을지 하고요. 또 어떤 그 여러 가지 기능들 중에서 어떤 언어 기능을 중심으로 반배정을 할지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말해주세요. 일단은 객관식 평가는 저는 어휘력을 보려고 했거든요. 단어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 왜냐하면 이제 언어는 어휘력이 일단 바탕이 돼야 뭐 문법도 중요하지만 단어를 좀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어에 대한 문제를 좀 먼저 내고 그 다음에 이제 세 가지 중에서 뭐가 가장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가 있는데 그러면 어떤 걸 기준으로 반배정을 하시겠어요? 반배정. 왜냐하면 실력이 다 다를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필기 테스트는 그렇게 어휘력 위주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면담을 통해서는 첫 번째 이해할 수 있는지 읽기 능력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읽기 능력 한 후에 그 다음에 말하기 이렇게 평가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1번 지원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해외에서 그 K 콘텐츠 인기가 정말 많은데요. K 콘텐츠를 활용한 초급 수업 어떤 게 가능할지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우선 K 콘텐츠라고 하면 그 범위가 굉장히 넓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드라마나 K-팝, 뭐 영화 아니면 예능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한국어를 처음 접하게 되는 인원들이 수요가 굉장히 많고 실제적으로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작권이나 초상권 같은 문제도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K 콘텐츠라면 그런 그 방송 콘텐츠나 아니면 미디어를 통해 전파되는 그런 거를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잠시만요. K 콘텐츠를 활용한 수업, 그러니까 콘텐츠를 활용한 그런 실제 자료를 활용한 수업은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학습자의 수요 같은 데도 부응할 거고 그럴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급 수업 같은 경우에는 근데 무조건적으로 콘텐츠를 다 도입해서 거기에 매몰돼서 수업을 진행하는 거는 조금 좀 도사로서 지양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학습자들의 요구에 부응해야 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초급 학습자들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한국어의 입문 단계이기 때문에 한국어의 문형이나 아니면 그런 표현 같은 거를 입에 붙이는 훈련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K-팝 가사에서 이제 초급 목표 문형 같은 거를 뽑아서 그거를 이제 거기에 있는 그 노래의 곡조나 가사를 활용을 해서 드릴 연습 같은 데 활용을 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뭐 뭐뭐가 있어요, 뭐뭐가 없어요라는 문형이 있다고 초급에 있을 텐데요.
거위의 꿈이라는 노래 다 잘 아시잖아요. 거기서 난 꿈이 있어요라는 부분이 있을 텐데 거기 그 부분을 활용을 해서 뭐 나는 사과가 있어요, 책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드릴 연습을 네. 하는데 활용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3번 지원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3번 지원자님은 지금 국제개발 직종으로 지원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코이카 봉사단원들은 가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거를 해야 한다는 그런 원칙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본인의 직종을 중심으로 봤을 때 그렇다면 이분들이 필요로 하는 게 뭘까라는 것을 찾아내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원칙 아니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활동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나리오에 없던 질문. 네. 일단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분들의 요구에 먼저 합당해야 하는 활동이 저희가 먼저 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제개발협력이라는 그런 전반적인 기조를 따져서 봤을 때 저는 가장 먼저 우선시되어야 하는 거는 아무래도 그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가, 그런 삶의 기반들, 인프라들이 보장되는가를 먼저 고려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좀 더 여쭤볼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혹은 뭐 주민들분의 그 리더십이 갖춰져 있다면은 그분들에게 직접 여쭤봐서 그분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그분들의 요구를 끌어내고 그런 다음에 차근차근 이 사업을 시작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저희가 이제 면접 질문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실제 면접보다 약 70% 정도로 저희가 좀 줄여서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요. 실제로 아까 전에도 사전에 협의된 질문이 있고 또 그 답변에 따라서 질문이 추가로 확장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이 면접위원님들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나름의 이렇게 답변을 하겠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셨을 수도 있고요. 야, 저거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도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쪼록 너무 잘하셨는데 일단 마무리하기에 앞서서 우리 저기 위원님들 말씀도 들어보겠지만 실제로 여기 모의 면접 참여해 보신 분들 뭐 짧은 지금 10여 분의 시간이었지만 어떠셨는지 짧게 한번 소감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 3번 지원자님부터. 네, 3번 지원자입니다. 짧게 부탁드립니다. 사실 제가 면접 경험이 많이 없어서 뭐 떨릴 거라고는 생각을 했어요. 떨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직접 써보니까 더더욱 또 연습한 게 생각이 안 나서 좀 곤란했던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경험을 통해서 저희가 면접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조금 이 현장의 그 경험을 해봄으로써 파악할 수 있어서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주세요. 네. 네, 우리 2번 지원자님은 어떠셨어요? 네, 저도 여기서 얘기하려고 질문을 받아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거든요. 쫙 써가지고. 근데 쓴 거에 3분의 1도 얘기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경험을 통해서 다음에 지원을 했을 때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알게 돼서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에 이 방청 신청을 할 때는 모의 면접 지원을 하지 않았는데 연락을 받고 그래 어차피 일단 부딪혀 보자라는 마음으로 내가 여기에 지원을 했고 또 앞으로 지원을 분명히 할 거기 때문에 경험이 정말 저는 삶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잘한 선택이었다고 저에게 유익한 선택이었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또 이제 그 무대를 바꾸기에 앞서서 우리 면접위원님들은 네. 지금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황 대표님. 네네. 지원자분들이 굉장히 잘해 주셨는데 혹시 너무 답변이 길어지면 면접관들이 중간에 끊을 수 있어요. 그러면 본인들이 더 긴장하시거든요. 그래서 되게 답변은 1분 이상 넘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하나 좀 팁을 드리면 3분이 면접을 하니까 한 분이 답변하실 때 다른 2분이 표정 관리가 참 쉽지 않아요. 실제로. 굉장히 우리가 좀 표정이 평소 좀 딱딱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분이 답변을 하시더라도 표정을 조금 좀 여유 있게 풀어주시면 좋을 텐데 평소에 면접을 해보면 표정이 그러니까 다른 분 답변하실 때 다른 분들의 표정이 굉장히 딱딱하게 있어서 그게 조금 팁으로 드릴 수 있는 말일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성은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면접할 때 다 준비를 많이 해오세요. 그런데 생각이 안 나는 게 다반사거든요. 그런데 생각이 안 난다고 딱 침묵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기가 이제 질문의 내용을 잘 듣고 그 핵심부터 얘기하시면 되고요. 좀 잊어버렸다 이렇게 생각하면 물 한 잔 드시고 조금 더 침착하게 얘기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너무 잘하시는데요. 떨리는 자리에 있는데도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네요. 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그 같이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면 일단 우리 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비슷한데 세 분 모두 다른 분들이 답변하실 때 귀를 쫑긋하고서 귀를 기울이는 이런 모습들을 상대적으로 많이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 만났던 지원자분들에 비해서. 그래서 뭐 5만 가지 생각이 사실 머릿속에 오가가잖아요. 그 순간 동안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옆에 있는 지원자분들이 답변을 통해서 나는 이렇게 답변을 하면 좋겠다라는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굉장히 좋았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일단은 아까도 제가 이제 그 없던 질문 드리잖아요. 그리고 후속 질문, 확장 질문 드리잖아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면접 때는 실제로.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한번 좀 해보고 오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그 정도 팁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특히나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한국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예, 사실 그리고 또 뭐 이제 그 한국 교원 자격증이나 학점은행제나 아니면 한국 교사 양성과정 지금 이수하고 계시거나 이수하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특히나 이제 한국 교육 면접 오늘 이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신 요 3가지 포인트 있잖아요. 사실 아까 전에도 시작 전에 제가 교수님하고 살짝 고민했는데 이거 다 공개해도 돼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정도로 핵심 내용을 정확하게 짚어서 이 질문 내용을 구성을 해주셨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한국교육 지원하실 때 꼭 이 부분 다시 한번 내가 연습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오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모의 면접 여기까지 저희가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참가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 번만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자, 저희가 준비한 시간 어느덧 이제 끝났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돼가지고 집에 가시는 분들 혹시나 나 지금 가야 되는데 이런 분들 계셨을 거예요. 하지만은 이제 끝났으니까 후딱 마무리까지 지어볼까요? 네. 자, 좋습니다. 23년 혹시 김 팀장님 목표? 일단 여기 계신 분들도 모두 다 이제 새해를 이제 준비하고 계실 것 같아요. 일단 내년은 개묘년이라고 하죠. 검은 토끼의 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알고 계셨나요? 네, 노력한 만큼 이루어진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오늘 우리가 이제 한 해를 정리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것처럼 여러분들께서도 뜻하신 바 모두 다 이루시길 바라고 또 기회가 된다면 또 우리 코이카 면접장에서 같이 뵙거나 아니면은 더 나은 것은 이제 현장 활동하고 계실 때 또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으면 꼭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네, 너무 여기 지금 늦은 시간까지 자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내년에 또 좋은 얼굴로 뵈면 좋겠습니다. 집 조심히 들어가시고 날 추우니까 옷 따뜻하게 입으세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돌아가십시오. 집에 조심히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